레베카는 큰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동료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누군가 1시간 전에 인사과 매니저를 때려 눕혔다고 서둘러 이야기해줬어요. 경찰에겐 용의자가 3명 있었어요. 로라는 지원자예요. 그녀는 인사과 매니저한테 약간 화가 났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가 로라를 엄청 기다리게 한 건 맞아요. 약속 시간 훨씬 지나서까지 말이죠. 밖에서 비를 맞고 있었으니 아마 감기가 걸렸을지도 몰라요. 로라가 말하길, 그래도 전 절대 그를 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 그러기엔 너무 약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게리는 회사에 온 후로 인사 매니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연구개발부의 제이콥은 경찰에게 자신은 카푸치노를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커피숍에 갔다고 합니다. 방금 돌아왔다고 말이죠. 인사과 매니저를 때려 눕힌 사람은 누굴까요? 제이콥이었어요. 그의 자전거와 옷 모두 말라 있었고 깨끗했죠. 밖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잭은 어느 도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성공하면 100만 달러를 받게 돼요. 잭은 4개의 냄비 중 하나에서 열쇠를 꺼내야 해요. 첫 번째 냄비 위에는 강한 산이 가득 들은 그릇이 있어요. 두 번째 냄비는 독 있는 거미들로 한 그릇 가득이죠. 세 번째 냄비 위의 그릇에서 잭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을 봤어요. 독사가 네 번째 냄비를 덮고 있는 그릇 안에 웅크리고 있네요. 잭은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뒤집을 수 없어요. 그는 어떤 냄비를 골라야 할까요? 세 번째 그릇을 골라야 해요. 모래로 불을 꺼서 열쇠를 얻을 수 있죠. 제이콥은 작은 IT 회사의 오너예요. 레리는 그의 부하 직원이죠. 재능은 굉장한데 그만큼 건망증도 심해요. 그는 자주 멍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느닷없이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게 이 천재에게는 일상이죠. 보통 사장은 레리의 기벽을 못 본 채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가 시작하려고 해요. 제이콥은 레리가 연구해온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레리가 어디에도 안 보여요. 전화도 안 받아서 아무도 그와 연락이 안 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1시간 전 제이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레리의 컴퓨터를 켰지만 암호가 걸려있네요. 글자와 숫자를 임의로 조합해보지만 물론 틀렸죠. 갑자기 작은 창이 화면에 뜹니다. 제이콥은 창에 수수께끼 같은 걸 보게 되죠. Little late.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그는 창에 무언가를 타이핑했어요. 그리고 홈 스크린이 떴어요. 컴퓨터 잠금이 해제됐죠. 제이콥이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 이 글자 조합 수수께끼의 답은 too little, too late 였어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데이터가 든 폴더도 암호에 걸려 있네요. 제이콥이 클릭했을 때 이런 게 떴죠. 모든 숫자를 거꾸로 써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제이콥은 레리의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정답을 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정보를 얻었어요. 비밀번호는 뭐였을까요? 자수 뜬목. 자, 됐죠? 모든 숫자를 거꾸로 한 거죠. 카밀라는 개를 무서워해요. 어느 날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벤치 근처에 앉아있는 큰 개를 봤어요. 불친절해 보였어요. 개의 목에 걸린 목줄은 1m예요. 카밀라는 자신과 개 사이에 적어도 2m의 공간이 있다면 지나가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심지어 목줄이 있는데도 개는 그녀를 물었어요. 어째서죠? 개줄이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았어요. 데이비드의 회사는 스마트폰을 위한 새 앱을 개발합니다. 바로 지금 그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어요. 수백 명의 지원자를 받았지만
그중 3명만 뽑았어요. 안젤라의 이력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23세, 경험은 많지 않지만 학습 속도가 빠르고 이미 비슷한 앱을 디자인했습니다. 헬렌은 이력서에 이렇게 썼어요. 전 26살이고 4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전 입소문을 타 유명해진 틱톡 스토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릭의 이력서에는 그는 28살이며 7년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앱을 디자인했어요. 구글이 출범한 이래로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의 지원자만이 이력서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누굴까요? 에릭은 7년 근무 경력이 있다고 했는데 구글은 공식적으로 1998년에 출범했어요. 틱톡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 뜻은 헬렌은 그런 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데이빗은 안젤라를 고용했어요. 비록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진 않았지만 정직하고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놀이공원의 경비원인 케빈은 롤러코스터 근처에 서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꼬마는 자기 이름이 닉이라고 했어요. 그는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케빈은 닉을 사무실로 데려가 방송을 했어요. 그 후 두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이 주장하길, 우린 카페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햄버거를 먹고 난 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거의 20분을 있어야 했어요. 나왔을 때 닉이 없었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다른 남자가 말을 가로막더니, 우린 롤러코스터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닉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전 핫도그를 사러 갔죠. 누가 닉의 아빠일까요? 닉은 롤러코스터를 타기엔 너무 작아요. 그 뜻은 두 번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년의 아빠는 식중독에 걸린 불운한 남자였죠. 에이드는 아름다운 소녀 엘라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모든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려고 했죠. 그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과 꽃을 사주었고 최고의 식당에 초대했고 요트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들은 세계를 여행했고 유명한 호텔에 머물렀고 디자이너 옷을 사러 다녔죠.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서 에이드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엘라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억만장자였어요. 주요 투자자가 파산하기 전까지 카터의 회사는 빠르고 성공적으로 발전했었죠. 카터는 절망했죠. 그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친구인 저스틴을 만나러 갔어요. 기운내! 저스틴이 외쳤죠. 한 부자 사업가가 내 카페에 거의 매일 찾아와. 오늘도 왔다고. 그는 신비주의자고 어떤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어. 그의 재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난 알고 있지. 가서 네 소개를 해봐. 저스틴은 커피숍 뒤쪽을 가리켰죠. 카터는 그곳에서 세 남자를 봤어요. 이런, 친구에게 누가 부유한 사업가인지를 안 물었네요. 그는 남자들을 유심히 봤어요. 단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1,000원짜리 가방을 갖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겠지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녹화하는 중이네요. 그 사업가는 어떠한 소셜미디어에도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먼저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외딴 섬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지도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이 가는 건 금지되어 있는 섬이죠. 다이아몬드는 이 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보안이 엄청나고 깊은 지하 벙커 안에 들어있어요. 정문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운 좋게도 이 섬에는 비밀 감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의 죄수로 도착해서 지하 터널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될 거예요. 저 터널이 여러분을 벙커로 인도해 줄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과정에 시간이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을 다 마치면 섬의 남쪽에서 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치고 계획을 따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다른 죄수들과 헬리콥터를 타고 섬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때 갑자기 헬리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종사가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쓰고 뛰어내립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보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객실 근처에 걸려있는 수갑 열쇠가 보이시죠? 그러면 수갑을 풀어보세요. 죄수들도 풀어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세 사람 모두 헬리콥터를 조종할 줄 안다고 합니다. 누굴 믿으시겠어요? 남자 다리에 헬리콥터 문신이 있어요. 실력 좋은 조종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자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어떻게 헬리콥터를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낙하산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죄수가 여러분을 옆으로 밀치고 낙하산을 잡아서 추락하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죄수들도 풀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시겠어요? 혼자서 헬리콥터를 착륙시켜 보시겠어요? 헬기의 조종사는 착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뛰어내려야 해요. 바다 위를 날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헬리콥터는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에 뛰어들고 해변을 향해 헤엄쳐 가보세요. 그때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상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A. 가능한 한 빨리 해변으로 헤엄쳐 간다. B. 어디로도 수영해가지 않고 그냥 물에 떠 있는다. C. 상어를 겁주어 쫓아버리기 위해 잠수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한다. 멈추셔야 해요. 만약 앞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한다면 상어는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숨을 많이 들이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지 마세요. 상어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도 반격해야 할 겁니다. 상어의 약점은 아가미와 눈이에요. 다행히 상어는 여러분에게 돌격하지 않았어요. 상어는 멀리 헤엄쳤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합니다. 섬의 경비병들이 정글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헬리콥터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이 덤불 속에 숨어 있더니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네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도관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도록 두세요. 임무를 잊지 마시고요. 교도관들은 여러분에게 노란 셔츠를 입히고 먼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3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탈출할 거예요. 누구일까요? 책을 든 남자입니다. 금속 줄을 책갈피처럼 숨기고 있어요. 이 사람도 탈출을 시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벙커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은 세탁실 아래에 있습니다. 감방에서 나와 그곳으로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금속 줄을 가져와서 자물쇠를 따주세요. 모두 마당으로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들고 있는 남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의자 밑에 숨겼습니다. 그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책을 손에 넣어야 해요. 농구공, 아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령으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농구를 시작하고 공을 멀리 던져보세요. 죄수가 쫓아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 책을 챙깁니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지만 안에 있는 금속줄을 찾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약간의 돈을 찾았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 중 하나에게 도구를 판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마당을 둘러봅니다. 죄수들 중 누가 금속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남자가 셔츠 소매를 손으로 막고 있네요. 보아하니 금속줄을 거기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수들 중 한 명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이 폭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때렸고 여러분은 의식을 잃었어요. 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문은 잠겨 있어요. 경비원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탁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석에 더러운 세탁물을 실은 커다란 카트가 있습니다. 저 안에 숨으면 가야 할 곳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데려다 줄 거예요.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축구공을 갖고 농구를 하고 있어요. 루크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기억을 잃었어요. 그림을 주의 깊게 보고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내도록 루크를 도와주세요. 비록 루크가 두 번째 남자와 같은 헤어스타일에 첫 번째 남자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아빠는 세 번째 남자예요. 머리색과 주근깨가 비슷하죠.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여자는 옷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두 번째 여자는 귀여운 수제 팔찌를 차고 큰 예술용품 가방을 들고 다녀요. 세 번째 여자는 하이힐과 흰색 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자는 운동화와 머리띠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여자는 미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흰 코트가 의료용 가운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이크와 세라는 짐 빠지는 비즈니스 회의를 마친 후 호화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수영장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비춰진 모습과는 달리 여자는 사실 목걸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초능력이 뭔지 알아봅시다. 점수 기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A.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침, 저녁, 밤, 오후? 고를 수가 없어요. B.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순간이동, 초스피드, 텔레파시, 엄청난 힘, 엑스레이 시야. C. 축하해요. 이제 그 초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내 짱남 짱녀와 결혼한다. 지구를 지배한다. 부자가 된다. 사막의 운둔자가 된다. 사람을 구한다. D.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나요? 전 공손하고 중립적이에요. 친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전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전 약간 내성적이에요. 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나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F. 마술사에게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보세요. 빨간 루비, 보라색 자수정, 흰 다이아몬드, 무지갯빛 오팔, 검은색 마노.
G.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사랑, 경쟁, 예술, 자연, 게임. H. 어떤 게 여러분에 관한 건가요? 난 유명해지고 싶어. 난 꽤 똑똑해. 난 야단법석을 피해.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이기기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이제 점수를 세고 여러분의 마법 능력을 알아보세요. 8에서 14점, 염력, 물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이죠. 15에서 20점, 원소 마법. 여러분은 불, 물, 공기, 그리고 지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21에서 26, 사랑의 마법. 여러분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커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7에서 33, 최면술. 여러분은 매우 설득력 있는 환상을 만들 수 있어요. 34에서 40, 치유. 여러분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른 시간대에서 온 차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만약 옵션 B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돌봐주죠. 젬마는 약혼자인 마이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끝낸 직후 마이크는 아팠어요. 젬마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식당 종업원을 신문했어요. 웨이터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 전달했을 뿐이에요. 설거지 담당은 자기는 항상 고급 비누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방장이에요. 그의 사물함과 문신을 보세요. 그는 젬마의 전 남자친구예요. 질투심에 마이크에게 독을 먹인 거예요. 윌은 커피숍에서 일해요. 어느 날 그의 아내인 다이애나가 그를 방문하러 왔어요. 손님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일까요? 윌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목에 비슷한 문신을 하고 있네요. 다른 여자들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한 랜덤 손님들이에요. 그레그와 그의 딸 미아는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산책을 나갔어요. 이 6명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커플이 부녀지간인가요? 맞아요. 미치광이 과학자 프레드는 우연히 미라를 되살렸어요. 그의 창조물이 박물관을 탈출했어요. 미라를 따라 프레드는 공원을 달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프레드가 미라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아이스크림 판매대 뒤에 있네요. 조지는 연애를 꿈꿔요. 그래서 데이트 앱을 다운받았죠. 3명의 여자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릴리는 요리와 여행을 사랑하는 예술가예요. 그녀에겐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 제이는 요가 선생님이고 열렬한 채식주의자예요. 그녀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고전 영화를 사랑해요. 낸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책 읽는 것과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종종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요. 누구의 프로필이 가짜인가요? 인 것 같아요. 에밀리는 복권에 당첨되었고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신형 페라리, 구찌 핸드백, 지미추 신발이에요. 상품을 자세히 보고 에밀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에밀리는 핸드백을 선택해야 합니다. 페라리와 지미추의 로고가 틀린 걸로 볼 때 차와 신발은 가짜가 틀림없어요. 에스메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또요. 적어도 이번에는 마녀의 집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메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녀가 숲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녀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에스메는 마녀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마녀는 에스메를 집으로 보내주고 만약 실패한다면 마녀와 고양이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해요. 에스메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녀는 에스메에게 3개의 막대기를 주었고 그것을 부러뜨리지 않고 6개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막대기 3개면 로마식 숫자 6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오페라에 가는 두 여성을 보세요. 두 사람 중 누가 인기 브랜드의 모델인지 알 수 있나요? 두 여성 모두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만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 로고는 틀리기 때문에 가방이 가짜가 틀림없어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여성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러 가족과 존슨 가족은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들의 가방을 자세히 보세요. 밀러 가족은 여행 가방이 2개지만 존슨 가족은 3개 있습니다. 3번째 가방은 아마 잠시 자리를 비운 딸의 것일 거예요. 노르웨이로 가보죠. 크리스마스 휴가 후에 알리시아와 에이다라는 두 쌍둥이 자매가 어머니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매 중 한 명은 태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노르웨이는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입니다. 또한 겨울이지만 쌍둥이 동생과 달리 에이다는 까맣게 탔어요. 아마도 따뜻한 나라에서 휴가를 막 보냈기 때문일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는 태국 같은 곳이죠. 그렇다면 에이다가 틀림없어요. 한 화학자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3일 후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의 인턴 벤이 화학자가 하던 일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화학자의 컴퓨터에 있고 벤은 암호를 모릅니다. 그는 암호가 화학자의 딸 이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화학자는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힌트가 있어요. 딸 이름을 맞힐 수 있나요? 그는 화학자니까 분명 화학과 관련된 뭔가가 틀림없어요. 주기율표는 어때요? 9번째 원소는 플로린, F입니다. 53번째 원소는 아이오딘이고 I예요. 그리고 8번째는 산소, 즉 O. 11번째 원소는 나트륨, 즉 NA입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은 피오나이고 그게 암호예요. 머피 씨 부부는 3명의 소녀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에들린, 케일리, 시에나입니다. 2명은 그들의 조카이고 다른 1명은 딸이에요. 어느 소녀가 딸인지 알 수 있나요? 딸은 에들린입니다. 보세요. 머피 씨 부부는 둘 다 파란 눈을 가졌어요. 그건 딸도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파란 눈의 소녀는 아델린 뿐이에요. 레이, 레이건 그리고 테사라는 세 소녀가 한 파티에 와서 자신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톰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2명은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또 정말로 유명한 톰 모델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톰 모델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명품 핸드백을 갖고 있을 게 틀림없어요. 보세요. 레이건과 테사의 돌체앤가바나 지갑은 로고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 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가브리엘은 공원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둘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음악 선생님이고 3명의 형제 자매와 조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여자는 조카의 이름을 맞히면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가브리엘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힌트를 달라고 합니다. 3, 6.
가브리엘이 이름을 맞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음악 선생님이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음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세 번째는 미, 여섯 번째는 라입니다. 그걸 합치면 미라가 됩니다. 이건 조카 이름이 틀림없어요. 아, 오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엘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있는 러브레터를 발견했습니다. 엘은 누가 그걸 보냈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쪽지를 보냈냐고 직접 물었어요. 마티는 숙제를 끝내느라 바빴다고 말했어요. 오웬은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했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리아나도 쪽지 쓴 것을 부인했고 화장실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엘은 그래도 누가 그 쪽지를 썼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겠어요? 보세요. 리아나의 손은 잉크로 덮여 있어요. 만약 정말로 화장실에 있었다면 손은 깨끗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 쪽지를 쓴 사람이 틀림없어요. 여름방학 후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여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모두들 여행을 다녀왔어요. 에디슨은 가족과 함께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몰도바로 여행을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애쉬는 여자친구와 함께 2달 내내 베네수엘라에서 보냈다고 말했어요. 조슈아는 나니아를 방문했고 키라는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중 한 명은 실제로 내내 집에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조슈아예요. 나니아는 가상의 나라입니다. 아마 여름 내내 영화 시리즈를 봤을 거예요. 댄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바로 앞에는 3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상자든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는 한 흡혈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댄은 은화가 든 상자를 가져가야 해요. 흡혈귀들은 은화...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건물 꼭대기에 있는 깃발과 근처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부는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 문제는 꽤 간단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잘못됐어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기는 뭐가 잘못됐죠? 스쿨버스에 문이 없어요. 이 그림에는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시계를 보세요. 겨울에는 이 시간에 일몰이 있을 수 없어요. 에스메는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마녀의 집을 찾았어요. 에스메는 도움을 청하러 들어갔어요. 마녀와 고양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마녀의 손자가 찾아온 거였죠. 손자는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잘 푼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에스메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는 티셔츠를 가져다가 2개의 구멍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물었어요. 티셔츠는 지금 구멍이 몇 개 있죠? 여덟 개입니다. 2개의 구멍을 잘라냈기 때문에 앞 뒤로 구멍이 2개씩 생겼어요. 총 4개죠. 게다가 팔 구멍이 2개, 머리 구멍이 하나, 몸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래 하나 있어요. 평일에 케네디는 출근길에 사과를 1개씩 먹습니다. 한 번은 꽃을 파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남자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참치 샌드위치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요거트라고 말했어요. 셋째 날에는 달걀이라고 했어요.
케네디는 호기심이 생겨서 꽃을 사러 그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사과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의 이상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여자는 항상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맞췄어요. 사이먼은 반의 새로운 여학생에게 반했어요. 마침내 그는 소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소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특별 비밀 훈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달에도 간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사진도 있었어요. 소녀는 사진을 보더니 사이먼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진 속에서 사이먼은 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에 달이 또 하나 보여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이먼은 포토샵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은 건 확실해요. 부유하고 유명한 노부인 스티븐슨 부인은 수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코트와 모자를 먼저 쓰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부인은 문을 열 때까지 방문객이 누군지 몰랐어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초대했을 거예요. 만약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막 나가려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단 부인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 지아나를 음악학교에 보냈어요. 부인은 딸이 매일 연습을 하도록 시켰어요. 한 번은 조단 부인이 2주 동안 출장을 가야만 했어요. 부인은 지아나에게 매일 연습하라고 말했고 딸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2주 후에 조던 부인이 돌아왔을 때 지아나가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피아노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것은 지아나가 피아노를 연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은하에서 온 외계인 집단이 지구를 발견했고 사람들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4명은 인간으로 변해 우리 지구를 탐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인간인 척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사진들을 보고 외계인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이 남자의 피부는 파랗습니다. 외계인임에 틀림없어요. 이번에는 더 어렵네요. 여기 가짜 인간이 보이나요? 겨울이고 춥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반바지만 입고 있어요. 그건 추운 기온을 견딜 수 있는 비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진은 어때요? 이 남자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전혀 인간의 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건 어때요? 손가락이 6개인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일 거예요. 로렌스 부인에게 3 딸이 있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직장에 있을 때 한 이웃이 전화를 걸어 쇼핑몰에서 딸 중 1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부인은 즉시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아는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니콜은 친구들과 온라인 스터디를 했다고 말했어요. 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미아, 혼자 배드민턴을 마이클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봉인된 봉투가 그의 발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열쇠와 쪽지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323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곧 그는 323호를 찾았고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열린 창문 근처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재가를 문 채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그를 풀어주자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두 남자가 내 사무실에 침입해서 나를 묶고 금고에서 모든 돈을 가져갔어요. 다행히 손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 쪽지를 써서 열쇠와 함께 창밖으로 던졌어요. 마이클은 그 남자를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요?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제가를 물었다면 어떻게 봉투를 핥아서 붙일 수 있었죠? 잡히지는 않지만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걸 없애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감기입니다. 두 팀이 서로를 상대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팀은 각각 2골을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무승부가 아니었어요. 한 팀이 이기고 다른 팀은 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 팀이 자책골을 넣었어요. 젊지만 매우 인기 있는 블로거 에릭이 그의 첫 번째 책을 출판했어요.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첫 번째 책 사인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우 흥분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구석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인회가 시작하기로 되어 있던 오후 6시가 되었는데 에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10분 만에 한 경비원이 그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작가의 머리를 때렸어요. 경찰에겐 용의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의 에이전트인 안젤라는 몇 가지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팬 중 한 명인 프랭크는 수년 동안 에릭의 책을 아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작가를 해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비원인 패트릭은 팬들이 출입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에릭을 때렸을까요? 프랭크였어요. 그것은 에릭의 첫 번째 책 사인회였어요. 수년 동안 그의 책을 읽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가짜 소방관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그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고 특별한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의 바지는 유니폼의 일부가 아니에요. 빈컵 3개와 각설탕 10개가 있습니다. 각 컵에 홀수의 각설탕이 담기도록 분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컵에 3개의 각설탕을 넣고 두 번째 컵에 3개의 각설탕을 넣으세요. 그 다음 나머지 4개와 두 번째 컵을 3번 컵에 넣으세요. 자, 첫 번째 컵에는 3개의 각설탕이 있고 두 번째 컵에도 3개의 각설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컵의 경우 7개의 각설탕이 들어있어요. 4개의 각설탕과 두 번째 컵에 담긴 3개의 각설탕이죠. 두 룸메이트 데브라와 레이첼은 일주일치 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데브라는 자기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계속 불평했어요. 그러자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 네 가방 하나를 나한테 주면 난 너보다 2배나 많은 가방을 들게 돼. 내 가방 하나를 너에게 주면 우린 똑같은 수의 가방을 들게 돼. 두 친구는 가방을 몇 개나 들고 있는 걸까요? 레이첼은 7개를 들고 있고 데브라는 5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블랙 형사의 조수 조시가 직장에 늦었습니다. 그는 도착했을 때 상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왼쪽에 의식을 잃은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를 태워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렸는데 누군가 움직이는 차에서 그를 밀었다고 했어요. 그의 돈과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는 가방은 차 안에 넘겨졌다고 해요. 하지만 블랙 형사는 그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차 밖으로 밀려났다면 왼쪽이 아니라 길 오른쪽에 누워있었을 거예요. 케네스는 배가 고팠어요. 그는 햄버거를 파는 근사한 식당을 발견하고 버거를 하나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온 후 케네스는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햄버거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남자는 식당을 둘러보았고 누가 점심을 가져갔는지 알아챘습니다. 알아낼 수 있겠어요? 개가 발밑에 앉아 냄새를 맡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만약 그녀가 보이는 것처럼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면 개는 그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메리는 공원을 걷고 있다가 배고픈 개를 발견했습니다. 메리는 간식을 개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와 개 사이에는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개는 순식간에 그녀 옆으로 왔어요. 개울에는 다리가 없었고 개는 젖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때는 겨울이었고 개울은 얼어 있었습니다.